나경원 원내대표 사퇴가 아니고요. 임기 종료고. 다만 임기 종료 사퇴. 임기 종료고. 임기 종료된 다음에 그 연임을 할지 안 할지 그 결정 과정에 조금 불미스러운 뭐 사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자유한국당은 경쟁자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그쪽이 망하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워낙 이렇게 상대 당들이 망하면 이제 민주당도 노력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잘하려는 노력 안 하게 되고 쇄신하려는 노력 네네. 이거 안 하게 되니까 네네. 우리 정치 수준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네. 하시는데 참 저는 참 희한하다 생각한 게 단식 시작할 때 왜 쓸데없이 그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거 연장하는 걸 왜 넣으시는지. 그러니까 공격을 받잖아요. 아니 일본을 위해서 단식하냐? 그런 소리 듣고 끝나신 후에 바로 그 단식 때문에 당내의 비판이라든가 쇄신 여론이 가라앉고 그걸 활용해서 친정체제 구축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인 단식하신 분들 중에 당내 쇄신을 막기 위해서 기죽이기 위해서 단식하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정치하실 때 네. 그때 삼김 시대라고 할 때 네. 뭐 박찬종 의원이라든가 이런 뭐 소위 개혁파라고 불리던 분들이 삼김 시대 청산하자 막 그랬어요. 네. 그러면 삼김 시대만 청산되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높아질 것처럼 순식간에. 근데 높아지기는커녕 그때만 못한 거 아닌가. 그때는 정말 법안 통과도 많이 하고 싸우다가도 만나서 논의를 하면 뭔가 답이 나오고 생산적인 정치가 가능했는데 또 그리고 서로 공격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는 그게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뭐 이런 거 폭로전 합시다 누가 가져왔는데 나 이렇게 정치하려고 그동안 버텨온 거 아니다. 안 된다 하셨고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친인척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뭐 넘지 말아야 선도 없는 것 같고 막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깝고 우리 정치 수준이 언제나 좀 높아질 수 있을까 네, 좀 답답합니다. 제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못하지만 한국당 하는 것도 더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당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바꿔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현실이면 깨끗이 인정하고 우리 뜯어 고쳐야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것보다 자유한국당 뜯어 고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황교안 대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공무원 스타일이죠. 근데 그 공무원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자꾸 정치를 할수록 그 한국당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자꾸 할수록. 근데 이제 착각이 뭐냐면은 소탐대실이라고 자신의 권력이 당 안에서는 강해지는 것 같지만 바깥에서는 점점 당세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대선 후보가 됐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모래를 한 주먹 쥐잖아요. 힘껏. 힘껏 질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요. 나중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쥔 손에서 모래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내가 쥐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끝났는데 그 연장 여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협상이 걸려 있고 지금 국회가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신문을 더 실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전략적으로.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뭐 위기는 맞지만 또 길게 보자면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빨리 망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너무 면전에서. 아니 그게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든지 버티면요. 오히려 이게 선거에서 실패합니다. 완전히 망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접죠. 아, 한국당 안 되겠구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은 중간에서 제3신당이 이제 나옵니다. 틀림없이. 지금 많이
태동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우리가 3당할 필요가 없어. 저게 이제 찌러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뭉쳐보자. 다 떠나서 우리가 제일 야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급격히 뭉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지대가 설정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하나 이끄는 게 뭐냐면요. 지난 총선과는 이게 지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요, 한국당보다 훨씬 더 결집력이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보다 많이 득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선거법이 바뀐 다음에 최대 수혜자가 우리 공화당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7% 이상을 득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7% 정도가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를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력한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2-3달 지나갖고 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 나간다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탈하고 제3신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굳건하게 있겠죠. 하여튼 2-3달 동안 그렇게 안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표가 아, 이게 나로서는 어렵다, 선거가. 그렇다면 비대위를 꾸리든지 빨리 네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거 안 되겠구나. 내가 빨리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신선한 인물로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꾸리고 그다음에 나는 빠진다. 그렇다면 이제 파벌은 어느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래갖고도 하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살아나요. 황교안 대표가 나는 총선 불출마하겠다. 그렇죠. 당의 재건을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다 맞아. 바치겠다. 미달이 되겠다. 일단 물러나야 돼요. 일단 난 불출마하겠다. 이러면 지도력이 생겨요. 맞아. 또 하나는 지금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은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니 다 당직자 사표 내라고 해서 나 냈는데 나만 잘랐어? 이게 이제 당내 분열, 당내 분란의 그렇죠. 씨앗이에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김세연, 김영우 그리고 김용태 이런 사람들을 공천심사위원회 전권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본인 지역위원장도 본인 스스로 그만뒀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요. 황교안 대표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당 대표로서 당 추천인만 하겠다. 공천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딱 그래버리면 이분들이 뭐 난 출마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그러네요. 이분들이 네. 예를 들면 중심이 돼가지고 개혁 공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전 포인트가 일어나죠.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그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큰일 납니다. 아니, 그건 제가 누차 주장했던 거고, 결국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공천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고 그렇죠. 결과를 네네. 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언론 보도를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옛날 이해창 모델로 하겠다. 이해창 모델이라는 건 본인이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상황이 저는 그때하고 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되 전권을 외부에 맡기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대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 저항들이 존재하겠습니까? 그 갈등과 저항을 온몸으로 책임지는 역할이 당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이해창 공천 모델 얘기했잖아요. 네. 초기 빠른 홍준표 대표가 바로 참 어이없는 착각이다. 네. 이해창 당시 총재만큼 리더십도 없고 상황도 다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해창 공천 모델이라는 게 김윤환, 허주 김윤환 치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럼 나 홍준표 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홍준표 대표만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중진 다선 의원들 나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너무 아마추어예요. 이런 것은 하고 싶어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방어막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황교안 스스로 흔들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추어라는 것을 나는 이번에 이해창 공천 모델 하면서 그 정도 힘도 없고 지지도 없고 기반도 없는 분이 아니 내가 이해창처럼 중진들 다 쓸어낼 거야. 이런 얘기를 못 알아 하냐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도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누가 있죠? 강석호 의원 그리고 유기준 의원 또 심재철 의원 이렇게 출마 그다음에 검토를 이제 하고 있. 사파전 얘기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녹화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월요일 날 실제 이 원내대표 경선할 때는 후보자가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국회의원 원내대표 선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누가 돼요?
하여튼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줄 세우기 이런 거는 절대 안 떠라고 제가 소신대로 하니까 제가 누구 이렇게 찍을 것 같은 뉘앙스는 절대 오늘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기준 의원이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은 아무래도 다선인데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자기 자리, 자기 공천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한국당 의원들이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석호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이렇게 진 현찰 카드 뭐 몇 명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해도 저는 표정 변화 없고